카톡을 보냈는데 분명히 읽은 것으로 표시되는데 답장이 없어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또는 지인에게서 카톡을 받았는데 바로 답장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지인에게 카톡을 보내고 나서 답장이 없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SNS는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지만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무언가 꼭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댓글을 빨리 달아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바사와 시온 박사의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을 참고해서 SNS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 말고도 유용한 멘탈 관리 꿀팁에 대해서 폭넓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세한 책 소개는 영상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SNS 피로는 의무감으로부터 비롯된다 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들로부터 메신저가 왔을 때 바로바로 답장을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은연중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읽씹과 안읽씹 중에서 어떤 게 더 기분 나쁘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의 속도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인 중에서 카톡을 읽었는데 답장이 안 온다고 언짢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로 답을 원하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메신저라는 게 본질적으로 바로 답장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바로 답장이 필요한 내용은 전화로 해야겠죠. 굳이 메시지를 보내놓고 읽었나 안 읽었나 살피면서 노심초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메신저의 용도 자체가 바로 답장할 필요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텍스트 소통은 실시간 소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 바로 답장해줘야 한다는 의무감도 좀 내려놓고 바로 답장을 기대하는 마음도 내려놓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SNS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SNS를 너무 많이 하면 불안해진다. 둘째, SNS 피로의 원인은 의무감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행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봐야 5명 정도라고 하네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둘째, SNS를 제한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류를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죠. 인스타, 페북, 카카오 스토리 다 사용하지 말고 딱 한두 가지만을 사용하는 전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SNS에 들어가 확인하는 시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밥 먹은 직후 30분 이런 식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접속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셋째, SNS를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아웃풋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SNS를 가지고 친교를 하거나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방법입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댓글 달아줘야 하고 좋아요도 눌러줘야 하는데 그 수고가 1대1이기 때문에 효과도 제한되는 것이죠. 대신에 자기가 가진 메시지, 지식, 유용한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면 1대 다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을 보면 페이스북을 개인적인 소통보다는 자기 메시지를 담고 소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SNS를 좀 더 공적인 메시지 전파의 장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라는 책으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가공한 것인데요. 매일 부지런히 행복해지는 멘탈 관리의 기술 55가지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내용이 독립되어 있어서 마음 관리 기술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멘탈 관리 참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전체적인 머리말, 그리고 멘탈 관리의 총칙을 알려주고 있고요. 1장에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스트레스 덜 받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내밀한 사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예를 들면 부부관계, 육아문제, 그리고 관심 있는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3장은 좀 더 공적인 영역,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활력을 유지하는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뺄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 부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마음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사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가령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 쉽게 긴장하는 사람을 위한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쁜 일을 잊어버리는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일본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삿포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함과 동시에 유튜브, 저술 등으로 대중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책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은 신의 시간술, 아웃풋 트레이닝 등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책도 제 애장서 중 한 권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